형사재판, 공판에서의 꽃은 증인신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증거는 기본적인 서류, 그 다음에 뭐 전자정보, 뭐 이런 물적인 증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들, 피해자들이 했던 진술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유도됐을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판이 1년, 2년 가는 게 증인신문 때문에 1년, 2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의 꽃은 증인신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잘하는 변호사는 결국 증인신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신문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더 뭘 얻어낼지, 이 증인한테는 어떤 걸 우리가 얻어내야 될지, 우리의 적대적인 증인일지 아니면 우호적인 증인일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증인신문을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재판이 되면 이슈마다 팀이 나눠져서 이제 증인신문만 계속, 한 팀이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투입되는 변호사도 뭐 수십 명이 투입이 돼서 증인신문 준비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증인신문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 내고 이런 절차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신문은 대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보통 마지막 재판을 보통 결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재판하는 날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재판을 정리해서 쟁점 정리를 하고요. 큰 재판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검사든 판사든 쟁점 정리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죠. 그래서 범죄가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뭐 반성을 안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 피고인에게 뭐 징역 뭐 얼마, 벌금 얼마를 병과하고 뭐 몰수, 교육 몇 시간 뭐 이런 거를 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호인 보고 진술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변호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요약해서 최후 진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하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재판장님께서 언제 선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고는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를 두고 선고 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이제 그동안 뭐 재판을 쭉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인상도 받고 기억도 하시겠지만, 사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기록들을 다 보시거든요. 물론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기록을 따라가겠지만, 워낙 사건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결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을 보시면서 판결문 쓰시고, 일단은 유죄 무죄도 판단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판결문 쓰시다가 우리가 이걸 또 더 봐야 되겠다 하시면 공판을 재개하시고 다시 이제 공판기를 잡아서 양쪽에 확인할 거 더 확인하고 또 밀리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선고기일이 잡히면 그날 이제 선고를 하고, 그날 판결 이유를 밝히시고, 선고하시면서 이제 항소 기간이나 항소를 어디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선고 기일까지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고정 재판, 그러니까 고약이라고 해서 약식 명령을 하고 나서 정식 재판 청구한 재판을 고정이라고 하거든요. 고정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다 출석 의무가 있어서 나와야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항소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제 기록을 가지고 와서 증거 동의부동의 하는 증거 인부 절차를 해야 되고, 증거 인부 절차를 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거냐라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 전략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건에 들어가서 각각의 증인신문을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의견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 그리고 사건이 크면 중간에 계속 의견서를 내요. 하나의 쟁점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의견서, 누구 증인신문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의견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서가 뭐 몇십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투는 사건이고, 자백하는 사건은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아주 크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형사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